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즐거운 보,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네. 오늘 2강은 선생님이 2011년 11월 12일 최종 점검 게시판에 글을 올려준 구영경 학생의 수강 후기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1년간 정치라는 과목과 싸우면서 스스로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모든 강의를 다 듣지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해주신 응원의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됐고 혼자 하는 공부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채점에서 50점 딱 뜨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11월 10일 수능 날이었고 그 다음날 쓴 글입니다. 수능만큼 정직한 게 없다는 말 작년에 이어 올해 또 겪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지 못하더라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얻은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얼굴도 모르시겠지만 한 번도 서로 소통해 본 적 없는 사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들, 고맙다는 말들 선생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 후기 소개한 이유는요. 구영경 학생의 글 가운데 이 하면 된다는 것, 느꼈다는 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라는 말 정말 익숙하고 평범한 말인데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할까요? 수능만큼 참 정직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신 만큼 그대로 수능에 나타날 겁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여러분 1강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2강도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강의 주제는요. 정치와 정치 권력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2강은 이 영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아니네요. 이 사진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2010년 12월부터 있었던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 사진입니다. 튀니지의 국화가 제스민이라서 우린 자스민이라고 하나요? 제스민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이 원인이 뭐였냐면 무함마드 부아지지라는 한 청년이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노점상했어요. 그런데 그 불법으로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빼앗깁니다. 다 과일이랑 뭐 이런 거 다 빼앗겼어요. 화가 난 청년이 시청 찾아가가지고 내 거 돌려주세요 막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안 돌려주니까 너무너무 분노한 이 부아지지가 온몸에 분신을 합니다. 그 사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이 부아지지를 추모하기 위해 사실은 모인 게 튀니지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것이 제스민 혁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원인 촉발된 것은 부아지지의 분신이었지만 정말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튀니지라는 나라가 1987년에 벤 알리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잡고요. 24년간이나 튀니지를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정치 권력이죠.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튀니지 국민들이 저항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2강은 정치와 정치 권력입니다. 재밌겠죠? 2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페이지가 되고요. 교재 9페이지가 되고 정치와 정치 권력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안 듣고 왔으면 빨리 오리엔테이션부터 들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는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그리고 오늘 학습 목표 얘기하고 학습 내용 얘기하고 문제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 복습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부터 할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안 떠오르면 2강 들을 자격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 여러분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국가였죠. 그쵸? 여러분 국가의 의미 줄줄줄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국가의 구성 요소 선생님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영토 내에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다. 국가는 여러분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구성 요소, 주권의 특징들 생각나시죠? 최고성,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특징 중에 이것만 기억해라. 강제력이었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한 국가는 역할을 작게 하면 돼. 소국국가론과 적국국가론, 그리고 다시 변천해 가는 과정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국국가론은 자유방임주의, 적국국가론은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다시 신자유주의로 가는 그 흐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성립 이론 5가지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계급설 조금 기억해주고, 그리고 사회계약설,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개인들이 계약해줘서 나타난 거야 하는 사회계약설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뭐냐면 선생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가 뭐고 정치 권력이 뭘까? 여러분 재밌는 정치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정치란 뭐지? 정치 권력은 무엇이고 왜 정치 권력은 정당해야 할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학습 목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강의, 정치와 정치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정치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가 뭘까? 정치의 의미는 알고 가야죠. 우리는 지금 한번 살짝 얘기해 볼까요? 정치는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정치는 굉장히 정치라는 것을 좁게 해석한 겁니다. 좁게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좁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정치를 넓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일반적이고요.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좁게 정의하는 것과 넓게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정치를 좁게 정의해서 보는 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국가현상설이다. 정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국가현상이야 라는 국가현상설이라는 관점이고, 정치는 넓게 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거야. 집단현상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보는데 세 번째, 그럼 정치 권력은 뭔지 봐야죠. 정치 권력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여러분 떠올리세요. 왜 튀니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정당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 권력의 정당성까지 해서 4가지 주제를 오늘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 정치의 의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 권력은 뭐지? 의미, 그리고 정치 권력은 정당해야 돼 라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국가현상설이니 집단현상설이니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핵심 개념 강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수능에는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하는 것은 거의 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가면 안 되죠. 기본 핵심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4가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치의 의미. 여러분 교재로는 어디가 되냐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정치를 굉장히 좁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넓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볼게요. 의미의 정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가 뭐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치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정치인들이 하는 거요. 그 국회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알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정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권력이라는 것, 이게 권력 여러분 힘이죠. 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행사하거나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들, 그것을 바로 정치라고 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줄줄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네,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치를 좁게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거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가 간, 즉 국제 정치 할 때 이 정치라는 용어, 또 국가 내, 국내 정치라고 할 때 여기 붙은 이 정치라는 용어가 바로 좁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해보면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는 그 활동들을 정치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거, 자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북한이 물론 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국제사회에서 권력 획득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권력의 획득과 행사,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걸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권력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일반적인 정의는 사실은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로 정의를 해야지만 정치가 정말 중요한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대로 선생님이 써볼게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부한 학생들이 했던 말들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용어 정리가 반이다. 예, 이런 말들의 용어 정리가 반이다. 여러분, 이번에 싹 다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소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여러분? 돈, 명예, 이런 것들 있죠. 권력,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돈,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조금밖에 없죠. 서로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필연적으로 국가 안에서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지만 여러분 뭐예요?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돈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땅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권력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희소한 가치 작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게 바로 그 정치라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희소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래요. 여러분, 권위가 뭘까요? 권위주의적이다. 그럼 안 좋은 말이죠. 근데 박봉 선생님은 진짜 권위가 있어. 좋은 말 같죠, 여러분? 맞아요. 이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 믿고 따르는 힘이에요. 네. 즉 부, 명예, 권력으로부터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대요. 즉 이거를 조정하는 거. 그래서 이게 조정이 일어나면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 네. 조정해서 배분하는 거, 나눈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실현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실현하는 활동. 자, 더 가볼게요. 정치를 좁은 의미로 하면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또는 국제정치,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을 정치라고 보는데 보다 더 넓게 정의하면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치라고 봅니다. 즉,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사회적 희소 가치,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으면 신문에서 좀 보셨을 텐데 여러분, 대형 마트하고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 참 이게 우리나라 다 내부에 있는 건데 여기가 크면 여기가 죽고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조정해서 공동체의 목적, 국민, 경제의 발전을 실현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다라는 거예요.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반에서 고3이에요. 우리 반에서 봄에 소풍 가는데 어떤 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고3이지만 우리 반의 단합을 위해서 1박 2일로 소풍 가자. 다른 애들이 무슨 소리야. 고3인데 정신없이 그냥 당일로 갔다 와. 자, 보세요.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잘 조정해서 우리 반의 단합을 깨요. 그러면 이것도 정치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수업을 할 것인지 기존대로 토요일까지 격주로 수업을 할 것인지 대립이 일어나요. 그걸 잘 조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제도를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어요. 잘 조정해서 어떤 공동체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정의할 때는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 이것을 정치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시험에 안 나와도 참 이런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뭐지, 국가가 뭐지도 얘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배우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의미를 봤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기에 이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뉜다고요. 좁게 보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요. 정치의 의미를 좁게 보는 사람들은 정치는 국가의 일이야, 국가 현상설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에서. 네. 정치의 의미를 넓게 보면, 넓게 정의하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집단 현상설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이 국가 현상설은 그 맥락에서 정치는 바로 국가 특유의 일이야.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소수의 담당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보다 넓게 정의한다면 정치는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야. 이렇게 보겠죠.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실에서 소풍을 1박 2일 갈까 아니면 당일로 갈까라고 토론하는 그 과정,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 역시 정치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 현상설은요, 이 국가가 다른 사회 집단과
다르다는 데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과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보세요. 빨리. 예, 그쵸. 강제력입니다.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 집단과 정말 다르며 이렇게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정치야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집단현상설은 어떻게 보냐면 이 국가라는 것도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사회 집단이 있으면 이 사회 집단 안에 국가가 포함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사결정, 소풍 1박 2일 갈까, 당일 갈까 하는 의사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고, 그리고 어떤 그 집에 복종관계가 성립된다면 그건 바로 정치다 라는 거죠.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배하잖아요. 학생들은 저희 복종하고. 그런다면 그 교실 안에서도 네,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넓게 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은 각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쉬우니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국가는 모든 사회 집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회 집단에 속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뭐냐면 이 집단현상설의 문제점은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네. 되셨어요. 여기 가볼게요, 이제. 그럼 국가현상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국가현상설은. 자, 우리 인류가 딱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국가가 딱 생기면서 이렇게 태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있어 오다가 어느 순간 국가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성립 이론들도 있는 거고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어떻게 보냐면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이다. 즉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봤어요. 그럼 자 보세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여기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죠?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 이전에 정치가 없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정치 뭐라고 했죠? 이해관계의 대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것, 조정하는 것, 또는 지배 복종의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라고 본다면 국가 성립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국가현상설의 문제점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정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예, 정리해 볼게요. 정치를 좁게 보기도 하고 넓게 봅니다. 좁게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 넓게 보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좁게 보는 건 국가의 일이야라는 국가 현상설로 연결이 돼요. 국가는 아주 특수한 집단이거든. 이렇게 보죠. 그런데 넓게 보는 것은 집단 현상설로 연결이 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면, 지배 복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면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치야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현상설의 한계는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고, 국가현상설의 한계는 정치는 국가에서 일어나 이렇게 본다면 국가 이전에도 분명 정치적 현상이 있었을 텐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끝냈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세 번째. 저는 아는데 세 번째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에요. 여러분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요. 네, 1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뭐죠? 거기 조그만 글씨로도 이렇게 설명이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이죠. 힘입니다. 힘. 그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의 의지대로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선생님은 권력을 가졌어요. 예. 학생이 하나 옵니다.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집에, 저 말할 필요 없어요. 끝나. 걔는 배가 아파서 집에 가고 싶다는 건데 그 의사를 제가 제 의사로 강제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나고요. 선생님과 제자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힘.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그 힘.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 아까 정치 핵심적인 게 있었는데, 네,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입니다. 힘. 이게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선생님도 권력 가졌지만 그 권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공동체의 목적, 예, 사회 공공복리의 증진, 사회 안정 등등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을 우리는 정치 권력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정당이 행사한다 이런 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국가입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힘을 정치 권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정치 권력은 정말 선생님이 가진 그 권력, 예,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권력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도 여기 썼죠.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이 정치 권력의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볼까요? 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까지 되더라고요. 예, 선생님 보니까 찾아봤어요. 예, 벌금이나 징역을 주는 거. 그럼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죠. 공동체의 목적 뭐예요? 모든 국민이 다 음주운전하면 위험해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회식해서 술 먹다가 한 친구가 술 막 이만큼 먹어, 나 집에 갈게. 그리고 운전대를 잡아요.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징역이야. 벌금 내. 할 수 없는 거죠. 나한테 벌금 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낸다고. 자, 보겠습니다.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행사하는 이 힘은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특징이 있죠. 네. 두 번째, 이 정치 권력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영향을 끼쳐요. 정말 높으신 분이건 정말 아름다운 영화배우건 간에 음주운전하면 벌금 내고, 네, 그 다음에 또 징역 살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된다. 영향 또는 적용이 더 낫겠네요. 선생님의 그 권력은 안 돼 하는 그 권력은 저희 학생들한테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치 권력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세 번째, 이 권력의 소재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렵나요? 자, 이 권력, 지금 이 정치 권력의 소재, 장소가 있는 곳, 정치 권력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 권력 이명박 정권한테 있는 거죠. 그쵸? 자, 보세요. 이 정치 권력의 소재가 이명박 정권에게 있건, 그 다음에 탄생할 어떤 정부에게 있건, 전에 어떤 정부에게 있었건 간에 상관없이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건 계속되어 온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 볼게요. 정치 권력
의미,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국가가 행사한다는 특징,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특징, 또 권력이 어디 있건 상관없이 쭉 계속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정치 권력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시간에 정말 핵심 포인트, 정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이 힘이죠.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이 힘. 자, 볼게요. 힘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이 힘에는 반드시 이 힘이 정당해야죠. 왜 정당해야 할까요? 정당성이 있어야죠. 왜요?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벌금 내 하는 것처럼 제 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치 권력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정당성이 없다면 국민들은 이 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하죠? 저항할 겁니다. 여러분, 이 2강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보셨죠?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이요. 여러분, 그 튀니지라는 나라의 정치 권력을 누가? 벤 알리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 알리 대통령은 무려 24년간이나 그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저는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24살이 될 때까지, 제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치 권력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 정당하지 못한 정치 권력에는 국민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당성을 가지고 행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제한들이, 견제들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래, 그 권력한테 우리 공동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힘을 써도 된다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정치 권력의 정당성과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해요. 정당성이 있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는 정치 권력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 등장해요? 예, 등장할 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등장할 때. 내년이 아니라 올해인가요? 예. 이게 저희 수능을 이렇게 대비하는 강의를 하다 보면 늘 12월 달부터 가니까 한 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빨리 내년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2012년에 이 정치 권력을 교체합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선거를 통해서 하죠.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등장해야지만 그 정치 권력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등장하기만 하면 그 정치 권력은 늘 오케이일까요? 아니에요. 그 정치 권력이 정당성 있게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예, 그 정치 권력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합당하게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지만 그 정치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합법성의 의미는 법에 근거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법을, 정말 나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근거하여 통치한다라고 해봅시다.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정치 권력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에 여자는 못 돌아다녀. 위험한데 어디 감히 땡!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의 근거에서 여자는 못 돌아다니게 하고 돌아다니면 벌금 내게 하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 정치 권력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따라서 법의 근거에서 정치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 법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돼요. 정말 바람직한 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제한을 좀 벌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쭉 벌려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되게 싫어했는데, 잘 옆에다 그려놨는데, 이렇게. 요즘 화이트라는 좋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의 근거에서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합법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실질적 합법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볼게요. 법에 근거해서 행사하고 법의 내용도 좋아요. 이러면 이제 정치 권력 다 정당한 거야?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정치 권력이 도덕성을 갖고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튀니지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진짜 그 카다피의 최후를 보면 참 그렇게 그냥 이렇게 끌려서 정말 21세기에 그렇게 하수구에서 죽었나요?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권력이 다 뭐고 돈이 뭐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암튼 간에 이 카다피의 개인 재산이 170조 원이래요. 우리 돈 170조 원. 1억을 몇 번 해야 170조 원이 될까요? 예, 아무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다피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법을 잘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재산을 이렇게 축적을 해 나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정치 권력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은 도덕성을 갖고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진짜 잡으면 그렇게 놓기 싫다면서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권력을 안 해봐서 그런가? 그래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와 그리고 국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참여. 참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거고 참 중요한 거고 시험에 나와서 별표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보면 뭐냐면 권력을 한 사람의 수중에 다 갖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과 같은 권력 분립 제도. 이런 제도를 구비해 놓는다던가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정치 권력이 계속 정당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 볼게요. 여러분, 권력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국민들의 개인들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구속할 수도 있는 그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은 정당해야 합니다. 국민 등장할 때부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법의 근거에서 참 훌륭한 법의 근거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도덕성을 그 민주주의 사회 가치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 제도라든가 국민의 감시의 등초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당성을 잃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로서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을 얘기했죠. 제스민 혁명을 얘기했죠. 보시면요. 이걸 보면 이 저항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가 여러분 왜 생긴 거예요?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럴 때 이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항권은 여러분 맨 앞에 했던 그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갔죠. 그쵸? 즉, 이 저항권의 행사는 평화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힘으로서도 나타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력 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힘, 이게 역자잖아요. 예, 실력 행사 또는 그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체스민 혁명이 그렇잖아요. 벤 알리 정권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실력 행사를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저항권에 대한 거기 여러분 심화학습 내용들 있죠? 네, 그 심화학습 내용들을 좀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돼요. 24년간 그렇게 독재 정권을 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죠. 명백하고 두 번째, 그 현존하는 법 질서로는 다시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튀니지의 사람들이 베날리 정권한테 가서 아 우리 기본권 좀 구제해줘. 그럼 구제해 주겠어요? 즉 지금 현존하는 법 질서로는 구제가 안 될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됩니다. 네,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뭐 시험에 나왔던 건 힘을 행사하는 것도 된다. 저항권 행사는 평화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삐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 정치의 의미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 권력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까지 본 겁니다. 정당성을 잃은 정치 권력은 저항에 부딪혀요. 네, 문제 세 문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11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거 정치의 의미 같아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학교에서 직접 선거로 학생회를 구성하는 활동 등이 정치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남북 정상회담에 가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는 정치를 어떻게 봤어요? 좁은 의미로 본 거죠. 여기서는요. 일상적인 집단에서도 모든 사회 집단에서도 일어난다. 넓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정치를 넓게 본 이 관점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현상을,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 국가의 특유한 일이 정치야 라고 봐서 국가 이전에 일어났던 정치를 설명할 수 없었던 건 정치를 좁게 봤던 나의 의례 관점이죠. 그렇죠? 틀렸네요. 의례 관점은 정치를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으로 봤다. 공공정책의 국가의 일로 봤다. 이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가 하는 거야 라고 본 거죠. 네, 맞네요. 좁게 봤어요. 국가의 일로 봤어요. 그쵸? 다음. 의례 관점은 정치를 사람들의 일상적인 측면, 여러분 일상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넓게 봐야 되겠죠?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갑은 을에 비해 정치를 포괄적으로 넓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B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찾아보래요. 보겠습니다. A는 공권력이 가지는 강제력의 근거래요. 어렵네. 공권력이 국가가 가지는 권력의 그 강제력의 근거가 된대요. 뭐지? 더 가볼게요. 근데 B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동의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네요. 그럼 B 뭡니까? B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다. 선생님이 아까 국민의 동의와 지지랑 같은 걸로 보는 거 정당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동의와 지지다.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충돌하기도 한다. 독재 정권 하에서 여러분 보세요. 법률에 근거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한 것은 A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럼 뭐죠? 법률에 근거하여 뭔가를 금지한 이거. 법률에 근거한 거 A 합법성이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죠. 네. 이 합법성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유린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돼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지만 그 정치 권력 정당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법이 정당하지 못한 법이라면 형식적 합법성에 그쳐서 사실은 정당성을 유린한 거다. 였다라는 거죠. A, B 찾아내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여러분, 정당성 확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보세요. 정치 권력 획득할 때 민주적 선거 절차, 국민의 동의와 지지 얻어야 되고요. 기억나십니까? 이 정치 권력 행사할 때 법 절차에 따른 OK 합법성, 그리고 정치 권력에, 그랬을 때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갑니다. 해볼게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치 권력의 획득은 선거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선거가 바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보여주니까. 니은, 나는 이 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정치 권력 행사, 이것은 일부 사회 집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정치 권력이죠. 정치 권력의 특징 생각나세요? 선생님의 권력은 우리 반 애들한테 한정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돼, 이러면 먹히지 않죠. 그러나 정치 권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모두 적용된다라고 했죠. 일부 사회 집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에 실패할 경우,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회 불안 요인이 되죠.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거 보세요. 맞습니다. 다에서는 시민의 지지와 권력 행사의 도덕성, 그렇죠. 도덕성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모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들 잘 떠오르세요. 오늘 2강의 제목 정치와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정치, 의미, 좁게 보고 넓게 보고. 좁게 보면 국가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넓게 보면 집단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죠? 정치의 권력은 이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다. 따라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치와 정치 권력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배기 주제의 사회계약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